지난주에 저희 반기현은 수습기자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20명의 기자들이 참여해서 강사분들도 함께 하셔서 내실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당한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과 다짐 앞에서 오늘 수상작들이 이정표이자 뒷모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배들의 경험이 후배들을 안내하고 또 후배들의 새로움이 선배들을 벼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고개를 잠시 돌려보면 최근 언론을 향해서 책임과 한계를 묻는 질문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 권한이나 권위를 갖고서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사람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변화는 매 단계마다 매 순간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현상을 그 변화를 반영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관찰자로서 얼마나 진실되게 그 사안을 바라봤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상작들이 그 답에 대한 일부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성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신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취재 과정의 투명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떳떳한 보도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보도라도 보호받거나 지지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철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무소의 뿔처럼 사퇴원들의 건투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시상과 수상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거에서 어떤 취재 공부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소의 뿔처럼 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위축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에서도 응원합니다. 자, 제20회 심사평입니다. 이번 달에 방송기자상에는 40편이 출품됐습니다. 먼저 취재보도 부분입니다. 수상작은 KBS의 대북 송금 수사 진술개요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구지사의 공판 과정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진술 방법을 3년여에 걸쳐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수사 주임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통화 파일을 직접 복구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통화 기록을 복원한 취재 방식이 돋보였으며 복수의 법조계 인사를 통해 해당 통화의 부적절함을 다각도로 검증한 점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문제를 물증으로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완성도 모두 높은 수작이라고 하는데 모든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입니다. KBS, 또 역시 KBS입니다. KBS 시사기획창 아들의 첫 출근입니다. 특성화 고를 졸업하고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의 위험한 현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숨진 19살 박정현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직업계고 졸업생 1163명을 직접 조사하는 등 방대한 현장 취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보도 이후 사망 1년 9개월 만에 산업재해가 인정되었고 각 주요 언론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일터 안전 문제를 청년 노동 현실과 연결지어 독일 사례와의 비교 분석까지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기획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입니다. 제주 MBC의 관건 선거 의혹 단독 보도입니다. 현직 도지사의 측근 공무원들이 사조직을 꾸려 여론조사와 사전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진은 2장단 명단을 확보하고 복수 취재원을 검증하는 등 모임 현장 포착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결정적인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경선이라는 예민한 시기에도 단 한 건의 이의 제기도 없을 만큼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직후 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특별감찰, 선관위 조사 착수, 경찰 수사 개시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며 지역 관언 유착과 관건 선거 관행에 경쟁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영향력 모두에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분입니다. 전주 MBC와 TBC 보도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주 MBC의 책임없는 시민의 발은 지방세 체납 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퍼든 기획보도였습니다. 고액 체납 상태에서도 연간 4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수년치 자료 분석으로 밝혀냈고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분석, 14차례에 걸친 암행 탑승 취재, 형사 판결문 분석까지 다층적인 검증을 통해 보조금 구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민 체감과 행정 평가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 수치로 입증한 취재력이 돋보였으며 지역 공공서비스의 책임 공백을 정면으로 다룬 의미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BC의 경북 산불 1년 붉은 낙인 타버린 권리 공동 수상작이죠. 2025년 경북 대형 산불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재민의 삶과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한 기획보도입니다. 대형 재난은 발생 직후에는 주목받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취재진은 1년에 걸쳐 피해 주민들을 밀착 추적하며 산불 특별법의 허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체계를 실증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호주 대형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국과의 대응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2부 전문가 토론으로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지상파로서 잊혀진 재난을 끝까지 기록하고 사회적 의제를 되살린 책임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통화입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KBS와 만나 형량 거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경부터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하고요. 의율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안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추가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한 부분은 수사 형량에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선 검사의 이런 발언은 진술 방향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관련 증거를 피의자 측과 논의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핵심인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단 말도 반복됐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도 추가 자백을 요구한 거라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취재는 저희가 좀 저로서는 너무 좀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의 핵심 물증이었던 묵치 파일을 먼저 입수를 했어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될지가 그게 가장 더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5년 동안 저는 일단 서초동에서 계속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2번의 정부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동안 수사의 결이 계속 왔다 갔다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의혹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좀 수사의 영역보다는 좀 정치적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선 후배들과 함께 논의를 하니까 좀 답은 좀 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서초동 법조팀 기자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치적 수사는 다 걷어내고 오로지 수사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을 하자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사 관행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단 이 수사에 대해서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항상 뉴스를 만들 때도 결국엔 저희가 절차적인 것들을 갖춰야지 이제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수사도 일단 절차적 정의가 있어야 실체적 정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좀 검찰도 이제 형사소송 개정으로 이제 검찰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사기관들이 이제 계속 수사 관행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번 뉴스뿐만 아니라 계속 저희는 그걸 좀 감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보도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저희 선후배와 저희 양성모 사회부장 그리고 한우리 법조팀장께 전적으로 공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박정현 씨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 전주페이퍼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유독가스, 황화수소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순찰 업무라 2인 1조 작업이 필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정현 씨가 숨진 당일엔 황화수소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제지 공장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휘발성이 강한 만큼 보통 사고 당일에 바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데 이날은 아예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고인이 숨진 장소에서 절대 나올 리 없다던 유독가스가 공개적으로 검출된 사건. 그러나 경찰은 단순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살 청년이라고 다 대학교 잠바를 입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청춘은 교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또래보다 빨리 첫 출근을 하는 이들의 일터는 이제 안전해졌을까? 실습생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직업학교입니다.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배웁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 4일은 회사에 가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이원화 과정입니다. Ganz klare Vorteile. Ein Mitarbeiter, den ich ausbilde, den kann ich auch so formen, wie ich ihn brauche. Und wir investieren ja in die Zukunft. 노동조합도 학생들의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이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 재해자 수를 1명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건 이런 촘촘한 안전망 덕분입니다. 네, KBS 김희성 기자입니다. 공고 교사로 일하고 계신 지향무 선생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취업에 나가서 죽거나 손가락 몇 개 잘려야만 겨우 용기를 한번 받아보는 이 시대 공고생들. 죽거나 다쳐야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사실 기자들, 언론인한테 하는 말이어서 찔리기도 했고 취재 내내 그 말이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첫 출근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살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박정현 씨가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숨졌는데 그 청년이 남긴 친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를 제대로 밝혀냈어야 할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는 놀랄 만큼 허술했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잃지 말아야 할 청년을 이렇게 보내고도 제대로 진상 규명마저 못하는 사회라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사실 매번 신나는 게 아니라 일개 기자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이번 상은 그럴 때일수록 지치지 말고 밥값을 더 잘 하라는 격려를 담아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아들들을 보내고 더 이상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부모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하는 이들의 부디 안전하기를,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데 이번 취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라산으로 향하는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식당. 저녁 무렵 20여 명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미리와 일일이 맞이하는 한 사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1월 5급 정무비서관에 임용돼 오영훈 지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밖에도 전직 지역방송 사장과 건설업자, 지역 이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읍면동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날 모임을 사전에 공지하며 오영훈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 날짜를 명시하고 언론사 여론조사 예상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개설된 건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인 전직 비서관이 채팅방을 만들었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최소 4명이 직접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외부에 뿌릴 온라인 광고물은 물론 전화번호도 공유합니다. 읍면동지 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리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 해가지고 이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죠. 제2, 제3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현직 공무원이 111명을 초대해 개설한 대화방. 처음에는 마치 스포츠 포럼 대화방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회원을 초대하면 읍면동지 회원이 오영훈 지사의 여론조사 홍보물과 오지사 방송 출연물을 올립니다. 오영훈 지사의 모임 참여가 확인된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연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보면 되게 멋있는 제목들이잖아요. 대북송금, 아들의 저출금 등등. 제보도는 읍면동지라는 구태의연한 이름이 있어서 좀 지역이 창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동료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고요. 니네 아직도 그러고 있냐. 글로벌 시대, AI 시대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제주도에서는 김태환 지사라는 사람이 읍면별로 공무원들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두고 지역민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렀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문서로 했고요. 지금은 카톡으로 하다가 걸린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지역에서는. 그런데 좀 달랐던 거는 그때는 김태환 지사라는 사람은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이번에는 오영훈 지사는 1차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탄핵도 2번 했고 시민인식도 잘했고 지역 언론들이 견제와 올바른 보도들을 좀 해왔다라는 이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20년 전에는 제가 신혼여행에 가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중년의 부부가 돼서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좀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 안에서는 계속해서 진영의 논리로 언론을 바라봅니다. 자기 진영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걸 갖고 지역에 주는 보조금, 사업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들고 경영자들은 그걸 바탕으로 또 보도를 깎아내리고 못하게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아닌가. 후배들 목숨 갉아먹으면서 언론의 원칙들을 훼손하면서 지역의 위기를 더 가지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찰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오늘 서울 MBC 우리 여당 반장하고 계시는 박지민 부장님 오셨는데 저랑 노조할 때부터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이번 취재는 제가 블랙 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을 때부터 그다음에 잠복 취재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 과정 전체에 관여한 블랙 요원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잠복 취재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기가 되게 불안해요. 지역에서 이걸 알리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잠복 취재하고 몰래카메라 찍고 아까 했던 것도 저희 집사람이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의 영광은 정실마을 그 블랙 요원인 장지영 여사께 돌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5개인 전주 시내 버스 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버스 30대를 운행하며 전주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시민여객 소속 시내버스 25대가 현재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전주시에 내야 할 억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해당 업체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버스 운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 압류된 차량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태우고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매년 40억 원 이상 유지되었고 올해 역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과감하게 보조금을 안 준다는 그런 검토도 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민 불편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 여객 측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외부 경영 환경 악화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금만 밀린 게 아닙니다.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시내 버스 무정차 운행과 자료 미제출 등 각종 위반 사유로 시민 여객 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600여만 원. 하지만 수년간 체납하며 납부할 금액은 1억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전주시는 시내 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지만 체납 여부가 평가 요소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40억대 보조금은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관리 기준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저는 이번 보도에서 책임 없는 시민의 발을 직접 타고 몸소 체험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요. 버스를 직접 타면서 종종 탔었긴 했지만 제 눈앞에서 이제 노인분께서 문에 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촬영을 하다가 놀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카드를 찍었는데 갑자기 급출발을 해서 저도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한테 여쭤보면은 전주에서는 사실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난폭 운전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버스의 난폭 운전뿐만 아니라 이게 책임 없는 시민의 발이었다는 점을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신 조수영 선배께 제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께 취재를 해서 너무 재밌었고 같이 했던 동료분들, 선배분들께도 좀 영광의 말씀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경북을 뒤덮었던 2025년 3월 22일. 그날의 화만은 이 땅에 붉은 낙인을 남겼고 사람들의 권리를 태워버렸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지난 경북 산불의 경우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 주거지원비까지 추가로 지급됐지만 일상을 되찾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산불은 집과 시설만 태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농민들의 생계 기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 그 참혹한 풍경은 한 재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9년 2월 70여 개 마을을 집어삼키고 17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주의 블랙 세터데이. 일명 검은 토요일 말입니다. 블랙 세터데이는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고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조직을 통합해 대응 기구를 만들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산불 대응 원칙도 달라졌습니다. 산불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경보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경보와 대피 체계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대형 산불을 막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산불 이후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이른바 산불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첨단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산불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농촌의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온 농민들, 그들은 다시 땅을 일굽니다. 먼저 큰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 산불은 하루 만에 마을을 좀 바꿔 놓았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더 길고 좀 무겁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서 만난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이 발생한 그날에 머물러 있었고 그 시간을 좀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좀 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이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